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백지영, 트와이스의 다현, 모모, 개그맨 황재석. 황재석 씨는 요즘 전성기를 맞이해서 아닙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뭐 고민할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고민은 요즘에 이제 저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육아를 하는데 너무너무. 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개월 됐습니다, 10개월. 근데 이제 10개월. 이모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자장가를 약간 트로트식으로 좀 불러주셔가지고. 이거는 이모님이 네. 엄마가 섬 그늘에. 근데 제일 놀랐던 게 굴이에요. 굴? 굴에서 소주 냄새가 확 나는 거야, 안주 냄새가. 그래서 혹시 애가 이 뽕키가 좀 배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봐주시는 이모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 백지영 씨는 예전에 워낙 모든 노래를 슬프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장가로 불러줬는데 자면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 슬퍼가지고? 너무 슬프게 부르니까. 어떻게 부르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 그냥 굴 따러 갔으면 묻을 것 같잖아, 그쵸? 맞아요. 막 묻으실 것 같고. 근데 사실 가수분들은 신곡 이제 나올 때쯤 아이한테 먼저 이렇게 좀 불러준대. 아이가 이렇게 뭐 표정이 좋으면, 이거 좀 히트가 네네.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틀어줘 봤어요. 전혀 관심 없어. 전혀 아예 아니, 그래도 무반주로 한번 살짝 아이한테 한번 불러준다고. 우리 아이라 생각하고 아유 많이 끝났네. 이게 우리가라는 노래. 우리가. 한없이 아껴주던 우리가 왜 우리가 헤어지려고 하나요? 자꾸만 변해가나요? 좋다. 우리가. 슬프다. 그래. 애 입장에서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트와이스도 신곡 나왔잖아요. 네, 부모님한테만 살짝 들려드렸는데 가사가 이번에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 우리도 한번 느껴볼게요. 자, 와. 우리 앞에서도 불러줘봐요. 신곡 제목이? 네. Feel Special. 다현 씨는 우리 트와이스는 9명이잖아, 멤버가요. 네. 각자 매력이 다 틀려서 재미난 일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멤버들이 재치기 할 때 되게 특이하게 해요. 일단 다현? 뭐뭐? 완전 시원하게 하는 그거 듣는 사람도 시원하잖아요. 다현이가 흉내 좀 내봐요. 이런 식으로. 진짜? 또 다른 멤버는? 저는 정식대로 정석대로 재치기. 정식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의 재치기. 맞아요. 네, 그렇죠. 저 그렇게. 황재석 씨는 나왔으니까 좀 뭐 하나 좀 내놔봐요. 뭐 개인기 같은 거. 사실 고라니 소리를 태균 형이랑 낼 때 그 약간 희열감이 있더라고요. 그 고라니 소리 똑같은 거 진짜 고라니 소리가. 맞아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고라니로 대화하고 뭐 이런 거. 네. 하고 고라니가 이래요. 수컷 고라니가. 이런 식으로. 약간 사냥 소리 고라니 나는 거. 다 되겠어. 여러분 다 같이 고라니 시작. 어우 좋다. 아유 200고라니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남편이 쫓아내려 해요. 먹고 살래. 남편이 쫓아내려 해요. 안녕하세요. 결혼 7년 차에 접어든 31살 여자입니다. 이른 나이에 결혼, 임신, 출산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레 일과 꿈은 내려놓게 됐는데요. 그러다 작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취미. 여보, 나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 좀 응원 좀. 뭐? 어딜 나가? 안 돼. 절대 안 돼. 대회 나갈 거면은 당장 집부터 나가. 남편이 제가 대회에 나가는 걸 결사 반대 중이라는 겁니다. 여보, 대체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야? 내가 집안일도 다 하고 애들도 잘 볼 거고. 근데, 몰라. 싫어.
이유도 없이 무조건 싫다고만 하니 더 답답할 노릇인데요. 여보, 나 운동 다녀올게. 다녀와. 여보, 그러면은 어차피 운동 가는 길에 다음 대회 준비도 하면 안 될까? 아니, 안 돼! 쓸데없는 소리야. 빨리 가서 운동이나 하고 와. 아니, 운동은 괜찮고 대회는 안 괜찮고. 왜 그러지? 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대회 얘기만 꺼냈다면 분위기가 하도 싸해져서 이젠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발 남편의 마음 좀 돌려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주인공 나와주세요. 재성이가 코치 좀 해주세요. 도대체 어떤 대회길래 그렇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이제 부분이 클래식 모델, 스포츠 모델, 피규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비키니 부분을 예. 이제 기준이 다 달라요. 몸의 모양도요. 저는 이제 너무 도드라지는 근육만도 아니고 예쁘고 또 근육도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는구나. 네. 근데 남편은 왜 반대라는 거래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유를 얘기를 안 해요? 물어봤는데 안 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가! 그런 식으로만 대화가 되고요. 왜 그러지? 그냥 마냥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반대에 부딪혀 가면서도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했고 워낙에 운동을 하셨지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디빌딩 대회를 결혼 전에 나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대회를 또 나가보자라는 이제 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연애하면서 임신을. 네. 예, 아니 뭐. 아니, 우리 못 알아들었는데 신동엽 씨 그런 얘기는 어디서 잘 금방 알아들어요. 찝어내요. 저는 그것만 들리던데요. 자연스럽게 트레이너 일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제 의사로 그만둔 게 아니라 너무 아쉬움이 커서 이제 준비를 하는 부분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연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땐 심지어 동영상 찍어서 거기서보단 저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진짜 응원을 했네. 네, 심지어 운동도 매일같이 같이 와서 도움을 다 줬었어요. 근데 왜 그래서 그렇죠?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피트니스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피트니스의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남편이 쫓아다녔어요. 1년 365일 출석을 찍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아내가 좋아서 아내를 쫓아다니고 아내를 지지하고 해줬는데 이제 대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네요. 네. 이제 내 여자가 됐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 그러면은 운동을 언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운동은 지금 다시 시작한 지 2년 좀 넘었는데요.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작년 18년도 말에 이제 대회를 한번 나가고 나갔었어요? 남편은 몰라?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울고 그러면서 그 모습이 조금 안쓰러웠는지 이번 대회 하나만 하고 그만둬라. 그만두라고요. 대회는 이제 앞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게 대회 한번 진짜 딱 한 번만 나가셨어요? 대회가 많았을 텐데. 5번 나갔어요. 아니 그러면 뭘 고민이라고 나와서 몰래 계속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5번이 오늘 나가고 뭐 한 달 뒤에 나가고가 아니고 또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막 몰아서. 네, 그렇게 몰아가지고 한 번에 나간 거라. 근데 혹시 가정을 등한시한다거나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듣지 않아야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일도 오히려 대회 준비 기간에 더 열심히 하고 근육통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거의 매일같이 있어요. 뭐 아프다 그런 소리도 한 번도 일부러. 절대 안 했어요. 아프긴 아픈데. 아빠도 얘기를 안 해. 네. 한번 남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회에 나가는 걸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일 큰 원인은요, 식단 때문이에요. 식단 먹는 것 때문에? 예. 식단 때문에. 식단 먹는 것 때문에? 예. 외출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외식을? 외식할 예. 때. 어디 놀러 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 눈치 줬던지.
18년도 대회 때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몇 년 만에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철저하게 해서 오히려 19년도에는 그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죠. 그래서 2, 3주 간격에 같이 외식하러 가자 해서 뷔페도 가고 눈치는 오히려 제가 더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가 배가 엄청 아팠어요. 고열도 나고 근데 또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그 수영장에도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네가 먹는 걸 그렇게 먹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서운한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어디 이제 놀러를 가는데 본인이 먹을 거 3일치를 이제 도시락을 싸더라고요. 놀러를 가면은 이제 밥도 사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출발할 때부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 봐라 먹는 걸 제대로 안 먹으니까 이렇게 아픈 거 아니냐. 무뚝뚝하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때 엄마 아버지들 이렇게 보면 춤바람 났거나 진짜 잘못했을 예, 때. 그럼 엄마가 도박을 손대서 가슴을 탕진했거나 뭐 근데 너무 이유가 건전하잖아요. 대회 나갈 거면 집을 나가. 왜 집을 이렇게 나가라 그래? 명의가 남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 싫은 이유를 한번 식단만 힘들게 안 하면 대회는 언제든지 나가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식단은 포장지죠 그냥. 남들 앞에서 비키니를 입고 무대 위에서 올라서가지고 있다는 게 이것 때문에. 아니 그러면 뭐 수영장도 못 가게 해요? 뭐 수영장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거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그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작정이라니. 작정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은 결혼 전이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때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걸 꾹 참고. 여기 안에 보이세요? 멋있다. 몸이 운동을 너무 멋있네. 아니 애 둘을 낳고도 저 몸매를 유지한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48번. 48번이요? 너무 멋있다. 너무 우와. 너무 우와. 너무 우와. 예술이다, 예술. 와, 예술이다, 예술. 와, 이건 좋습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어때? 남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참담하다고요? 예, 참담합니다. 참담해요? 참담하다고요? 예. 대회잖아요, 대회. 48번 달. 대회는 나도 이상해요. 저도 처음엔 그럴 것 같아가지고 남편분 입장에서 봐보려고 했는데 진짜 좀 멋있긴 하네요. 30대 주부인데 저렇게 멋있게 자기 관리해가지고 전 지금 너무 부럽거든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쁘게 나와도 좀 좋게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분들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부랑 언니랑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둘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언니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형부는 입을 막아버리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거를 형부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형부가 출근을 했다가 갑자기 집에 뭘 가지러 갔고 이모님이랑 마주쳤는데 형부가 이모님을 보고 저희 집에서 뭐 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진짜? 얘기를 안 한 거야, 아예 그거를?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집에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청소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뭐 하세요? 청소인데요, 이거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날 퇴근해서 이제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진짜 몰랐던 거네. 대화가 좋게 흘러가지 않고 남편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거기서 항상 끝맺음이 나버려요. 모든 대화가. 그러니까 그거로 괜히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고.
그 옆에는 친정 어머님이신 것 같은데 딸 편이에요? 저는 충분히 지지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따로 가봤거든요. 따로 가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인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진짜? 정도의 저는 지지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출연한다고 사이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님만큼은 제 편이 좀 되어달라. 일자감이 있었어. 사전포석.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복장 보고. 우리 사이가 봤으면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머님도 나도 나오고 싶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시니어 부분에 저렇게 비키니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저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돌아서셨네. 복장이 싫으시잖아요. 근데 왜요? 처음 제가 그 경기를 가서 봤을 때 느낌이지 저는 지금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맞는 근육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키니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눈으로 봐야지 그게 이제 이거 아버님 훨씬 더 깨어 계시네. 그럼 지금 이제 뭐 사위. 그럼 지금 이제 뭐 사위 어떻게 해? 이제 없어. 아무도. 사전포석을 하는 의미가 없었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것도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좀 약간 이렇게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딸들한테도 가끔 이게 비치는 게 저는 보이니까. 남편 말대로 제가 그 예민한 시기에 그랬다고 하면은 남편은 오히려 그냥 쭉 차가워요? 조금 한 번은 시할머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남편이 마음이 조금 안 좋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제 제가 밥 한 번, 두 번 먹을까 했는데 이제 그만 일어나자고 그래서 할머니가 저보고 아가 밥 좀 더 먹고 가자 그랬는데 남편이 밥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하는데 뭐 지금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챙겨서 가는데 너무 서운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진짜 그거는 아니 내가 지금 먹는 거 좋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제일 서러운 게 그거잖아요. 제 성격이 좀 내성적인 면이 좀 있다 보니까는 근데 와이프는 좀 말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고 그 상태에서 이제 와이프가 좀 이야기를 하자고 싸움이 되니까 제가 그냥 좀 무시하고 그냥 지금은 기분이 나쁘면 닫는 거잖아요. 연애 때는 반대였어요, 지금이랑. 왜 바뀌었지? 예전에는 먼저 예전에는- 싸우면 먼저 막 말로 풀었어. 얘기하고. 네, 싸워가지고 각자 기숙사에 있었는데 계속 나와서 풀어야지. 이거는 대화를 안 하면. 뭐야? 근데 저는 결혼하고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결혼하고 첫 부부 싸움에서 완전히 반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진짜예요? 그게 왜 뭐가 원래 성격이에요? 누가 원래냐고요? 예? 누가 원래냐고요? 결혼하고 닫은 거요. 결혼하고 닫은 거요. 그게 원래예요? 그 싸운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 여자가 안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때는 그렇게 한 거고 이제 결혼하니까 원래 성격이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솔직하시다. 남편 어때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라고 하지 말고 뭐 영원히 그 성격대로만 다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확실하게 대회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할 것 같아요. 대회를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부모님처럼 뭐 미성년자니까 허락받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는 사실 동등한 위치 아니에요? 아내의 꿈이잖아요. 아내의 잡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이 몸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아내로서 희생했잖아요. 연년생으로 낳고 할도리 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허락한다 안 한다의 차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옛날적인 생각이 아닐까.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입장인 거 아닐까. 혹시나 그런 사람이 그런 눈으로 쳐다볼까 봐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아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멋있다고 박수를 쳐준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대단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거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대화로 많이 풀어가도록 오빠도 그거를 피하지 말고 마음을 나한테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고 대회는 응원해줘. 누구보다 남편의 응원을 바라고 있어요. 맞아. 아내한테 한 말씀 하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반대해 왔는데요. 일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박수 받고 얼마나 좋아요. 자, 황재성 씨부터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충분히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누르시라고요. 저도 고민인 것 같아요. 남편분이 조금만 더 열고 아내분의 꿈을 응원해 주신다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리가. 자, 5, 4, 3, 2, 1. 그만! 결과 보여주세요. 자, 많이 눌렀는데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100, 야 95, 165, 155.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19살 된 제 아들은요, 토요일에 말없이 쓱 나가서는 일요일에 다시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아들! 아이고, 이거 대체 어디 다녀온 거야? 밤새 뭘 하느라고? 아, 신경 쓰지 마! 쾅! 아들이 이렇게 된 건 다름 아닌 마술 때문인데요. 몇 년 전 마술이라는 것에 푹 빠지더니 아들 저희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해? 아 관심 없어요. 난 그냥 마술만 하면 돼요. 아 그래도 학생이 이거 공부를 해야지. 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쾅! 제가 마술을 결사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학생이니까 공부도 좀 같이 하라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내 친구는 아빠가 비싼 마술학원도 보내줬다는데 에이 부럽다.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 기사 일을 하면서 그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녀석은 변변치 않은 뒷바라지에 저를 원망하네요. 아들, 이거 아빠랑 대화 좀 할까? 아, 됐어요! 쾅! 늘상 대화도 거부하니 녀석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현 양은 어때요? 가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원하는 거라면 저희 부모님은 항상 뭐든 하고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꿈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백지원 씨는 어때요? 저는 원래 가수였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미스 코리아. 그 당시에는 미스 코리아. 다 미스 코리아 예, 언니죠? 찌찌뽕 언니. 그랬다가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근데 그게 뭐 마술사가 된다는 게 꿈이 생긴 건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서 아들이 이렇게 그걸 하면서 이렇게 뭐 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좋잖아요. 네, 좋긴 한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줄 수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마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원도 다녀야 될 테고. 네, 도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마술 도구가. 도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아들은 속상해하고 그게 아빠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는 되게 속상했겠네요. 많이 서운했어요. 혹시 그 아드님이 혼자 외동 아들이신 거예요? 제가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이혼을 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아들을 이렇게 뭐 보살피면서 열심히 키운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 그 혼자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조언을 한번 구하고자. 그러니까 아빠로서 되게 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조언도 좀 구해보고 싶고 아들이랑 소통 좀 하고 싶고 그죠? 네. 일단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아들 생각은 또 어떤지. 자, 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와요.
트와이스 누나들하고 인사. 안녕하세요. 백지연 누나랑 인사. 황재성 씨랑 인사. 황재성 씨. 아빠가 아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해해요? 어때요? 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마술이고, 그걸 해달라고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좀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제가 원망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반대하는데 꼭 마술만 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 없이 힘들게 자라면서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마술이고, 대한민국 하면 최현우 씨 계시잖아요. 아, 최현우 마술사. 네, 제가 그분 보면서 꿈을 계속 키웠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롤모델이 최현우 씨예요? 와. 네. 근데 아까 사연에서 보니까 너무 아빠 말을 무시하던데 그건 왜 그런지 물어봐도 돼요? 처음부터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맨날 뭐 밥 먹었어 뭐 어디 갔다 왔어 해가지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 똑같으니까 올 때마다 지루해가지고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빠 자체를 무시한 건 아니고 질문이 똑같은 거, 왜 너 알면서 같은 질문이야? 이런 거 정도인 거예요? 가장 큰 건 마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고 이제 같이 뭐 반반씩 낼까라고 그런 노력도 없어가지고 그게 좀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술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마술사가 관객 앞에 섰을 때는 이제 정장이 기본 자세예요. 어떻게 보면 관객에 대한 예의니까 뭐 와이셔츠하고 정장마에 뭐 구두 등등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좀 몇십만 원 들었고 마술 도구를 사거나 아니면 서적, DVD 등등. 맞네. 저는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왔고 방학 때도 이제 흔히 말하는 추억 같은 게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놀아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어린 나이에 알바도 열심히 뛰면서 노력하는 모습은 그래도 기특한 그렇죠. 열심히 사는데요? 아들 나름대로 자기 꿈을 위해서? 부모가 돼가지고 뭐 제대로 뭐 나름대로 해준다고 해주지만은 그 많이 아들 입장에서는 부족하겠죠. 그렇죠. 아니 아버님 버스 운전을 일을 하시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집에서 보통 한 2시 반쯤에 나가서 새벽 2시요? 예. 새벽 2시 반? 한 새벽 1시쯤 들어오죠. 그러면은 네? 23시간.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아, 하루 교대 근무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하루는 아이한테 좀 신경 쓸 수 있겠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아이한테 신경을 제대로 못 쓰거든요. 뭐 서로 뭐 성격상 뭐 좀 무뚝뚝한 면이 뭐 서로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많이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속상하고. 그래도 고3이신데 공부 같은 거는 어떻게? 그래, 고3이잖아. 공부는 알겠습니다. 뭔지 잘 알아. 저는 그냥 뭐 전문대 가가지고 따로 이제 뭐 기술 같은 거 하나도 배우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 시험을 볼 거니까. 저 수시로 들어갈 건데. 아 수시로? 네. 아들이 수시 준비한다는 거 여기서 알으셨어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모르셨던 거네. 그러면 지금 이게 마술을 하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이 대화가 먼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아들이랑 우리가 조금 짧지만 이렇게 대화 나눠보는 것도 아버지랑 저랑 입장이 똑같아요. 저도 지금 말한 거거든요. 아버지도 지금 말한 거거든요. 아,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고요. 아 먼저? 오늘 아침에 역시 아빠가 낫네. 역시 아빠가 나. 나오신 계기가 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오신 이유가 제일 크거든요. 지원을 못 해준다는 이유로 아빠와의 대화를 그냥 본인 스스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있긴 하지만 거리 공연을 나갈 때나 아니면 마술적인 활동을 할 때도 딱히 이렇게 관심 없어 보이고 작년 축제에서 학교에서 마술을 해가지고 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은상 받았거든요. 보여줬는데도 그냥 1등은 누가 했어? 해가지고 저 바로? 댄스 보여 하니까. 아버지 왜 그랬어? 혹시 가서 아니, 그 친구한테 속으로는 저도 무척 기뻤어요. 아니 왜 속으로만 그래요, 그걸? 아, 좀 한국 남자들이 좀 많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그래요, 왜?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 안 그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님은 아들이 마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들 저 카톡에 그 저 동영상이나 사진을 봐서 하는구나. 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뭐 무슨 공연을 한다 하면서 이렇게 뭐 알려준 적은 없고. 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여가지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해야 돼요? 기회가 닿지가 않는 거야,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고 고3인데
주말에 외박을 한단 말이죠. 말없이. 솔직하게 처음에 얘기 진짜 하려고 했는데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일어났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봤는데 연락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아, 관심이 없나 보다? 네,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전화도 안 오고. 외박을 해서는 뭘 해요? 학원 친구하고 찜질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마술 뭐 얘기하면서 밤을 새거든요. 그럼 적당히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안 돼? 주말이나 불금에는 저도 사실 좀 놀고 싶으니까 왜냐면 평일에 맨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럼- 일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좀 솔직해졌구나, 이 녀석아. 아니, 그러니까 그 주말에 외박을 하는 게 전부 마술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죠. 아유, 아니죠. 왜 그래요? 공부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유라는 걸 막 페북에 올린 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핑계거리 만드는 거지. 수학 안 해도 되는 이유 그냥 상수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러니까 영어 안 해도 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왜 하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서툰 아빠가 있어서 늘 핑계를 댈 수 있어서 오히려 아빠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놀고 싶은 건데 아빠의 무관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는 거다. 다 계속 아빠 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들이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자라는 거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아버님도 다 핑계잖아요. 그럼. 아들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버님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을 갑자기 표현을 하라 그러면 아버지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싸운 게 그래서 조금 있어서. 더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건 바로 마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서 그럼 현장에서 아들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우리가 마술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죠? 봉투야. 봉투입니다. 근데 지금 뭔가 들어있는데 혹시 손을만 듣고 뭐가 있는지 혹시 예측해 보실래요? 잡으면 안 됩니다. 달걀? 달걀. 그래서 뭐가 있을 것 같나요? 큰 거구마 작은 거 두 개. 궁금하잖 아빠한테도 아빠한테 물어봐 빨리. 눈 좀 마주치고. 뭐가 있을 것 같나요? 안에? 이거 저희 공 아닌가? 뭐가 있을 것 같나? 어색해. 뭐가 있을 것 같나? 어색해 대화가. 아니 저쪽 가서 물고 왔어. 뭐가 있을 것 같나요? 결국에 시키고 가려고! 결국에 시키고 가려고! 누가 좀 봐줘. 남자 누나 봐줘. 심지어 황재성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 아니 형 오늘 고라니 소리만 몇 번을 내니? 아빠 한 번씩 처음 갖고 웃었다. 올 만한 제가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안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 여기 보여줘.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야. 큐브가 있고 그리고 안에 하나의 큐브가 더 있습니다. 섞여져 있는 큐브를 갖고 왔습니다. 섞여져 있는 큐브. 좀 더 저희 도와줘야 한 분이 필요한데 아빠. 찬스 누나들. 야, 아빠라고! 야, 아빠랑 해! 야, 너 뭐야? 안 돼. 아빠 일어나, 빨리. 아빠 일어나요. 아빠. 야, 어른 얘기를 안 들어? 자, 이 안에 섞인 거하고 안 섞인 큐브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 섞인 거. 안 섞인 거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일단 선택하지 않은 섞인 큐브는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빠 자, 여러분 그럼 이 안에 뭐가 남아있죠? 안 섞인 거. 신호를 주면? 신호를 주면? 큐브가 살아있게 됩니다. 확인했으면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좀 놀라야죠. 진짜. 큐브가 살아있게 됩니다. 확인했으면 박수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손 넣어볼래요? 아버지 좀 놀라야지. 아버지 보여줘. 놀라요, 제발. 그렇게 표현을.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계속 절로 돌아. 자, 지금부터 맞춰져 있는 큐브를 다시 데리고 올 건데 되게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이 섞여져 있는 큐브를 이 봉투 안에 넣으면 맞춰져 있는 큐브가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야. 근데 진짜 신기한데? 잠깐만요. 아버지, 이번에 나타나면 진짜 리액션 크게 해줘야 돼, 아버지. 손 약간 들고. 벌써 놀랐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줘. 아버지한테. 아버지 리액션 준비.
일단은 아들도 같이 옆에 아빠 옆에. 아들 여기 아빠 옆에 앉아. 어떻게 세훈 씨? 그 정민군. 네. 지금 롤 모델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네, 지금 어때요? 제가 너무 놀란 이유가 Q&A 일정 있는 걸로 아는데 우와! 맞아요. 오셔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개인적으로 스케줄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저녁에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나올 수 있겠느냐. 갑자기? 그래도 뭐 학생의 꿈이 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고민을 들어낼 수 있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마술을 롤 모델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좋다. 자, 롤 모델 앞에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겠다. 네. 자, 이번엔 제가 루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왔고 혹시 어떤 이상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튼튼한지 어색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빠 아들 사랑 때문에 막 세게 못 당기잖아. 혹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제가 가위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가위를 가져오는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루프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을 잘라야 됩니다. 자르면 절반이 잘리겠죠? 자, 지금 또 옆에 가위가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가위 이렇게 잡아주실래요? 오, 잘한다. 좋아. 지금까지 떨릴 텐데.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린다. 진짜 잘랐어. 진짜 잘랐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길이 로프가 두 줄이 있는데 어? 아버지 잘못 아버지가 자르신 거 아니에요? 가위질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잘라주네 다시 가위 잡아주세요. 신기한데? 거 아니야? 그걸 또 길이 똑같아. 이렇게 이제 같은 됐어, 길이로 됐어, 잘릴 됐어. 되고 지금 이두 개로 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가위질 너무 못하신 것 신기하다.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두 줄 말고 그냥 한 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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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떠세요? 현기증이 막 나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와, 표현 좋아졌어요, 아버지. 표현 좋아졌어요. 우와,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아들한테. 어우. 진짜 해야지. 아버지 아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아들 한번 꼭 안아주세요. 최고라고. 이 나이 때 최은우 씨랑 비교해서 어때요? 비마술인들이 보시기에 그냥 큐브 마술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 그 큐브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되게 잘 표현하고 잘 해주더라고요. 진짜로? 아버님께서는 마술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세요.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먼저 마술사의 길에 선배니까. 대해서 예. 이제 아들은 가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하지 말라고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우선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한 번 더 학생한테 이제 고민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진짜 이거를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할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더 고민해보시고. 좋은 좀 멘토링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일단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지한테 잘해. 아버지한테. 네. 그렇지,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오늘 정민군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감독님 악수 한번 하시고 이제 재현 씨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황제석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아들이 마술을 하는 거와 안 하는 걸 떠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아버님 마음속의 말을 오늘 이 기회에 아들한테 아들 부르세요. 정민아 하면서. 종민아, 따뜻한 마음을 서로 느끼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응?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시간 날 때 우리 저 목욕탕 한번 가자. 무척 사랑한다.
진짜 이 세상에서 종민이를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제일 사랑한다. 아이고. 자, 우리 아들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평소에 말도 없이 이제 멋대로 나가고 아빠 보고. 네, 그런 행동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 엄마가 안 계시지만 그래도 엄마의 역할까지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는 진짜 많이 웬만하면 안 나가고 옆에 있어드릴게요. 어머. 사랑해요. 자, 백정 씨부터 버튼 가겠습니다. 여기 짠해졌어, 또 갑자기. 울어, 오늘 지영 씨. 되게 안 이뻐 얼굴. 아니, 제가 울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진짜 큰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종민이가 저렇게 받아주니까 고민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저도 고민이 아닌 것 아니야. 같아요. 좋은 추억들도 만들고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처럼 살 수 있어. 저 나이 때 사실 저는 뭘 해야 될지 아예 몰랐어요. 맞아요. 제 꿈이 맞아요. 뭔지도 몰랐고 대신 아버지랑 이 관계는 먼저 좀 자식이니까 먼저 좀 극복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으면 합니다. 네,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결과는 얼마나 나왔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끝자리요. 자, 100표 넘어갔나요? 100표 넘어갔나? 70표.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